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이 누라 얘기야 이게. 리서치뷰, 이 리서치뷰는 신의 한수 쪽에서 제일 높이 평가하는 여론조사죠. 그래서 리서치뷰가 왜 0.7%로 여태까지 자기네들의 여론조사는 10% 정도 앞서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왜 실제 결과는 출구조사 조사처럼 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리서치뷰의 입장은 뭐냐면은 뉴스타파 쪽에서 들어간 뉴스타파를 굉장히 예의주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너네 하나만 걸려라. 착살한다. 그 했던 게 여기 뉴스타파인데 이제 뉴스타파가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에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그 문준비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 문준비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도저히 제명이는 안 된다 여겼던 성렬 좌파 일부가 이번에 뉴스타파 3일 남겨놓고 터트렸잖아요. 거기에 놀아나서 그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애들이 성렬 좌파 일부가 다시 제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0.7%의 그런 차이가 격차로 좁혀졌다라는 게 이제 리서치뷰의 분석이에요. 그 인드라 분석은 뭐냐? 저는 그렇게 그것도 영향이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본다면은 그 뉴스타파의 직전에 그 사건이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윤카 쪽에서 그 성렬 좌파였던 반정민당 온라인 조직 뭐 이런 애들이 윤카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조국 수호 지지했던 애들이 윤카 지지하고 그 어느 정도 상쇄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럼 뭐 때문에 이 격차가 좁혀졌냐 라고 본다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인드라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돈살포. 이 인드라 강조했던 게 여론조사에서 항상 부동층으로 남는 층이 어떤 층이냐면 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지지한 대통령이 돼요. 이 자영업자들은 여당도 이 반정민당 지지했다가 국힘당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자영업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그냥 확실하게 세훈이 형을 지지했는데 이번에 대선 앞두고 나서 이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이 돈 살포를 했잖아요. 계속 소상공인에게 때 선거 직전까지 막 돈을 뿌렸거든. 그래서 이것들에서 돈은 먹고 투표는 윤카하게 한 수준 높은 시민들은 지역은 그래도 윤카가 이겼지만 아직 돈 먹은 대로 움직이는 아직 덜 성숙한 그런 지역에서는 좀 어떤 민도가 조금 낮은 그런 지역에서는 약간 반정민당이 제명이가 앞선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자유정신, 자유인 정신은 높아서 윤카가 이겼죠. 그런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의 그런 저급한 수준 낮은 반민주적인 그런 돈살포에도 불구하고 윤카가 0.7%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고 대한민국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승리다. 역사적인 승리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요인들 근데 그래서 출구조사는 어떻게 된 거냐.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시되냐면 이게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약간 의미가 없어요. 사전선거가 없을 때는 출구조사가 말 그대로 출구조사였는데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떠냐면 절반이 사전선거 투표했고 절반이 본선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구조사는 뭐 어떻게 된 거냐? 사전선거 때도 사전선거일에 가서 출구조사하고 이번에도 출구조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전선거 때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예, 방식이 뭐냐? 이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선관위에서 이 노종이 선관위에서 이 출구조사 방송 3사 여론조사 기관에게 사전선거 한 사람들 중에서 그 명단이 있을까요? 선관위가 사전선거 한 사람들 명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투표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선관위가 마음대로 찍어준 사람들을 여론조사한테 주는 거예요. 출구조사 이쪽 당일에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송사 여론조사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전선거 투표의 성향에 대해서는 노종이 선관위가 찍어준 샘플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1%로 윤카가 승리한 걸로 나왔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1% 정도로 제명이가 이기는 걸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극소수 이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인드라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윤카의 승리였다. 작전 승리였다. 뭐냐면은 인드라가 맨날 쓸데없이 허경영, We Fascio, We Fascist 허경영 전화만 받았는데, 처음으로 아픈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3월 9일날 나 아팠거든요. 아파서 막 죽겠는데 전화가 온 거야. 모르는 전화로 받았더니 윤카예요.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투표해주세요. 그 투표 동료. 마치 이게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요 방식이 그저 반쪽 노면하고 이회창이 대결했을 때 2030들이요 투표하세요. 정몽준하고 갈라섰답니다. 투표하세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회창은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반쪽노면이 이겼잖아. 반쪽노면도 국회의원이 임명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 선거도 국회의원이 알파독 선거팀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작전이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명인이 이긴 줄 알고 가만히 있고, 반면에 윤카는 마지막 날에 3월 9일날 오후에 투표 동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긴 거예요. 0.7%. 만약에 그 윤카가 오후 2시 접어들어가지고 이겼다고 착각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 대부분 투표한 친구들이 청년들이에요. 나이 든 분들은 오전에 다 투표하니까 이제 오전에 푹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투표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부동층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그래서 인드라는 개인적으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2030의 여성들은 이재명 찍고 남자는 윤카를 찍었다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드라가 이것도 역시 이 구도 역시도 국유본이 프레임을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 거죠. 실제로 2030 여자들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제명 찍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필요해서 국유본이 알파독 선거팀이 이 이슈를 계속 그 외신이나 뉴욕타임즈나 뭐 블룸버거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이슈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어떤 것이지, 실제로는 2030 여성들이 제명을 안 찍었다고 저는 봐요. 이건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 그 한국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여론조사 그 조사원들이 인드라 말에 속으로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엔드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유보원의 작전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파독의 작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구도를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실제로는 그 격차를 줄인 것은 한국의 부동층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영업자들이 돈살포에 놀아나서 제명이 찍은 게 효과가 큰 거죠. 원래 이 자영업자들이 문전비 잘파쇼 정권의 이런 K방역, 정치방역에 실망해가지고 윤가 찍으려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3%만 움직여도 실제적으로 7%가 움직인 걸로, 3.5%만 딱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원래 3.5%가 윤카를 찍어야 되는데, 돈살포의 소상공인들이 제명에 찍었네. 그러면 이게 7%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음모론에서는 한 분께서 홍준표의 능력이다, 홍준표가 하루 전날 제명이 찍으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시던데 아니죠. 홍준표는요, 홍준표의 어떤 그 조직력은 없어요. 인들아 강조하는데, 아니 그리고 하루아침에 7%의 시민을 움직일 정도의 조직력이다? 홍준표가? 그런 음모론 믿으시면 안 돼요. 7%가 애 이름이 아니에요. 7%면 몇 명인데 대한민국 시민에 1%가 몇 명이 아니에요. 1%가 지금 투표율이 75%니까 대략 한 3,400만 명? 한 30만 명, 아니 1%만 다 30만 명. 3%만 100만 명. 7%가 아니라 3%도 대단한 거예요. 100만 명의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홍준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홍준표의 그 지지율은 허상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홍준표의 영향 때문이 아니야. 그냥 부정선거 그 전제 없이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이 윤가 찍으려다가 돈에 놀아나서 제명이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도가 좀 낮은 데는 더 많이 제명이 표가 쏠린 거고, 뭐 강남구 같은 데는 돈 많으니까 돈은 먹어도 찍는 거는 윤카지, 이렇게 민심대로 나온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는 뭐냐? 일단은 이제 그 인천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드러났죠. 문제가 없는 걸로, 오히려 저기 뭐야 윤카표가 더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세현이 그렇다고 해서 나 인드라 가세현이 그 부정선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가세현이 이렇게 바람 잡아준 것도 대세를 잡아줬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나중에 봤어요. 인드라는 아파가지고 가세현 방송을 못 봤는데, 어쨌든 김세희나 강용석은 여유있게 방송하더라고. 새벽 12시 반인가 이렇게 역전될 때도 담담하게 역전했네요. 역전할 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인드라가 늘 궁금했던 게 개표 과정도 웃긴 게, 이게 보면 전반에는 이재명이 앞서 있다가 딱 사람들 직장인들이 잘 시간인 12시가 넘어서는 딱 윤카가 당선되는 쪽으로 역전을 시켜놨잖아. 이거 근데 이거 조정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초반부터 윤카가 앞서는 어떤 개표 진행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왜냐, 어떻게 윤카가 앞서 있는 지역을 우선 개표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나요? 호남, 압도적으로 제명이가 앞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개표를 뜯었네. 그 12시 넘어서 가지고 호남 쪽 애들이 다 개표가 다 끝나니까 그때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이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죠. 한 분께서는 인드라의 예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부시 선거에 대한 혐의는 계속 있고 이거는 진상조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노정희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겼다고 해서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윤카의 어떠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대전제는 뭐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부정선거는 없다. 부정선거나 트럼프 시대에서만 있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역대 2000년 이후에 부정선거는 없었다. 단 4.15 부정선거처럼 문전비 잘파셔 정권 때만 한국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 트럼프 시대에서만 부정선거가 있었다. 11.3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고 아무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자들은 파시스트다.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시스트까지는 아닐지라도 준석이처럼 나중에 입장 곤란해질 수 있다. 11.3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고 민주주의 선거였고 4.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다. 이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는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어떤 작업이 일부에서 획책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이번처럼 대선처럼 이깁니다. 재보궐선거 때처럼 이깁니다. 설사 걔들이 그런 작업을 시도할지라도 이깁니다. 국유본이 정보는 더 앞서 있죠. 일부 차이나 간첩들이 그런 획책을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수를 국유본은 전개할 것이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도 인드라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높이 평가하고 인드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될 때까지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 배지 있지 않습니다. 단 인드라 강조하지만 트럼프 11.3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4.15 부정선거를 훼손시키는 파시스트적인 겁니다. 그런 이들과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인드라가 강조한 인드라가 벡서스 싫어하지는 않지만 벡서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벡서스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면 인드라는 벡서스 같은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스트 취급해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부정선거 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인드라가 경고를 때립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자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반성하세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거 우리 민본자 민경욱 의원 좋아하잖아요. 민경욱 의원 철학 있는 기회주의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때 의혹이 있다고 거기까지는 민본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때는 인드라가 좋아하는 미국 부통령 그분도 펜스도 의혹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펜스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펜스가 딱 입장이 바이든 형을 인정하고 바이든 형 취임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파시스트한테 욕먹었잖아. 펜스의 딱 그 지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본자는 딱 펜스의 노선에서 한치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딱 그거까지 는 민본자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까지 만약에 하는 것은 이것은 인드라는 아무리 민경욱을 좋아하더라도 민경욱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다시 한번 경고할게요. 인드라가 민경욱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쾌유를 빌면서 반드시 이 트아베빠와 거리를 둬야 된다. 트아베빠 트럼프 파시스트들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 파시스트들과 거리를 못 두면 민경욱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지방선거 패배 이미 이거는 여러분 이건 리서치 후의 얘기가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출구조사는 맞았는데 여론조사는 왜 틀렸냐?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 여론조사는요 절대 수치입니다. 상대 수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100% 국민들이 다 선거를 투표율 100%를 전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실제 투표는 어떻게 나오죠? 네, 75%의 투표율이 있잖아요. 25%의 국민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지에 이르르면 여론조사들도 이 갭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발표는 100%예요. 100%. 그러나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75%에 불과하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인들아 볼 때는 9번 선거팀 알파독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0.7%의 격차를 만든 것도 국유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48.7%를 만든 것도 국유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이 투개표 조작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만으로도 뉴스의 힘만으로 이미 국유본은 0.1%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가 있는 힘을 가진 게 국유본이에요. 선거팀이에요. 0.1%, 1%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이슈 하나 딱 터트리면 1%, 0.1%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용산 이전 이슈처럼 프레임 딱 만들어주고 개별적인 이슈 딱 터트려주면 다 움직여요. 여론조사.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평상시에는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로 투표하진 않잖아요. 절박한 투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 이렇게 드물잖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자동기계처럼 투표한다고요. 아 누가 정답이야? 윤카가 정답이네. 하면서 윤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유의지가 아닌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국유본이다. 국유본 선거팀이다. 과학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맹찬세님 우크라이나 문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오늘은 그냥 국내 정치 어저께 못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12시 11분이네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 48.7%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인드라 얘기한 게 6.25 법칙하고 48.7% 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6.25 법칙. 자 60년대생 이번에 60년대 다시 한번 과학으로 검증됐죠. 60년대생 이재명과 60년대생 윤카의 대결, 윤카의 승리. 이재명이 왜 졌냐? 이 시이기 때문에. 두 번 한 대통령, 성씨가 두 번 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될 수가 없다. 윤씨는 이번이 성렬형이 됐으니까 이제 성렬형 윤카 이후로는 다시 윤씨는 대통령 못 됩니다. 이 6.25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보시고 5는 뭐죠? 김대중서부터 문전비까지 5명의 대통령 보면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는 국힘당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 공화당이 들어서면 한국에서는 반정미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거 왜 그러냐? 한국의 분단체제 때문이다. 이게 인드라가 아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딱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합쳐서 6.25 법칙이다. 6.25 법칙. 이번에도 100%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의 그럼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60년대생이 두 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년대생 중에서 찾아야 되고 50년대생은 끝났다. 70년대생하고
50년대생 출신이면 대통령 후보에서 제외돼야 된다. 여든 야든. 그 다음에 김이박, 윤씨, 노씨 이 다섯성. 노씨, 김이박, 그 다음에 윤씨는 이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하는 걸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가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인드라가 힐러리를 그렇게 지지한 게 왜냐? 그거는 힐러리가 되면 한국에서 국힘당 정부가 다시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힐러리를 지지한 거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인드라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 섞인 전망, 객관적이지 못했죠. 사실 힐러리 지지한 거는 힐러리가 대통령 돼야, 인드라가 늘 강조해서 그래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구분 결정이에요, 여러분. 저런 무성이 같은 애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이게 잘 모르는 건데, 국힘당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김무성 따위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구변 귀족, 트럼프 계열 귀족이 결정한 거예요. 상극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제적인 사건이지 국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대통령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었고, 홍준표든 아니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됐을 겁니다. 문전비 대통령 못 됐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문전비가 대통령 된 거죠. 문전비가 대통령으로 임명받은 거죠, 국원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법칙, 그 다음에 48.7% 의미는 뭐냐? 인드라가 45.8, 48.7, 50.1, 54.1, 이건 투표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지난 대선에서 문전비의 지지율 41.5%라고 전망했잖아요. 근데 41, 소수점은 틀렸지만 41% 맞췄지 않습니까? 인드라가 이번에도 소수점이 하나 틀렸지만 어쨌든 맞췄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51.6%, 5.16 혁명, 5월 혁명, 문전비 반쪽 일성 생일 4월 15일 48.7 법의 날 제헌절, 법대로 해라. 법치주의 정신으로 육하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법치 정신으로, 법치주의로 조국을 쓸어버리고 문전비 자유파쇼의 적폐를 청산해라. 법의 날 48.7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가 그래서 아프지 않았다면 이거 세세하게 분석했을 텐데, 인드라가 많이 아팠잖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문전비 대통령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문전비의 득표율까지 맞췄잖아요. 이번에도 맞춘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잡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6.25 법칙 48.7%의 의미, 0.7%의 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생존하시기 위해서, 인류와 함께하는 파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인이 되어야 된다.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세계 정신과 같이 가야 된다. 시대 정신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년대생 우리 철수형 열심히 하시고, 세훈이 잘하고, 세훈 형도 열심히 하시고, 원희룡 화이팅, 나경원 언니 화이팅, 또 많아, 태영호, 또 민경호, 강용숙 또 60년대생이지요. 그래서 영환이 형은 60년대생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봐서 우크라이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침략, 러시아 침략. 왜? 좌우의 파쇼
음모론을 이용해서 푸틴을 옹호하나, 이런 주제로 다룰 겁니다. 푸틴을, 그러니까 중국처럼, 맹공 시파를 중국처럼 친러 중립, 중립인 척하면서 중립 스탠스에서 은근히 미국 가고 그런 애들 있죠. 이게 맹공 시파르 입장이거든요. 친러 중립. 그런 노선을 펼치는 애들, 당신들 인드라가 파시스트 혐의를 두겠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이번에 줄 안 잘 못 쓰면 국기본이 너네들 가만히 보고 있어 지금. 너네 모를 줄 알지. 니네들 지금 왜 저렇게 뭐 3% 같은 데서 왜 갑자기 저렇게 이상한 소리. 이 3%에 대선 때 찍혔잖아 인들한테. 자, 3% 같은 애들이, 증권 따위 같은 노란하는 애들이 너네들 노선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지금 인드라처럼 다 구글 보고 있어. 밤길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